2021년 11월 25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1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자연은 신이 창조한 거대한 정밀기계 장치이다와 18장 고독한 천재와 사과나무입니다. 오늘은 다른 시간과 달리 한 시간에 두 단원의 단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꿀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여서 여러분이 수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네, 반장은 고향이 어딜까요? 네, 의정부입니다. 아, 의정부면 지금 사는 곳도 의정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항상 의정부에 있으니까 뭐 어떤 고향을 내려가거나 또 친척들을 뵙기 위해서 먼 이동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으네요. 친척들은 다 이제 부산에 계셔가지고, 아, 또 어떻게 제가 부산이라는 도시를 언급할 것을 딱 알고 어, 그 반장이 또 이제 부산을 언급해 주었네요. 반장은 이제 그 어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가게 되어지면 보통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던가요? 의정부에서 서울에서도 꽤 오래 걸리는데 의정부는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되어집니다. 차로 타고 가서 이제, 네, 교통 상황이 괜찮으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4시간 정도 잡는데 의정부하고 서울하고에서의 출발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많이 걸리면 얼마까지 한번 걸려 봤는지요? 2배 이상 걸려본 것 같습니다. 8시간 이상. 8시간 동안 힘들게 이동을 해서 이제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싶은 이번 주의 신문 기사는 21년 11월 24일, 즉 어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태양 탐사선 파커 시속 신기록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이다라는 전제로 아마 이 탐사선이 의정부에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우리 반장. 네, 네, 이 탐사선으로 가면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요. 어, 초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정민 학생이 수에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시속 53만 킬로미터라는 이런 그 제목을 봐서 아마 그 시간이라나 아니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아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문 기사의 맨 아래 정도에 보면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는 속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가 조금 이제 그 오류가 있는 것이 제목에는 시속 53만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1일 날이 파커가 기록한 시속은 58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시속 53만 킬로미터는 바로 이전에 똑같이 이 파카 우주선이 기록한 것인데 이번에 그 기록을 다시 갱신하면서 최고 빠른 우주선에 또 이렇게 등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장, 네, 아무리 우주가 그 공기 저항이 없다 할지라도 인류가 만든 엔진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의외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초 만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미국에서는 목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갈릴레오라는 탐사선의 모든 준비를 10년이 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1986년에 액체 로켓인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60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되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이정민 학생이 좀 어렸을 때고, 혹시 챌린저호의 공중 폭파라는 이 신문 기사를 보았을까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정민 학생이 몇 년생이죠? 제가 03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전의 일이었군요. 네. 어쨌든 이 액체 로켓은 상당히 불안한 엔진이고 또 연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에서는 우주 탐사선을 보다 안전한 고체 추진 연료체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의 모든 준비를 다 맞추었는데 갑자기 액체 로켓에서 고체 로켓으로 바꾸면서 추진력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체 로켓으로 이 목성까지 보내려고 하면 또 오랜 시간의 과학의 발전과 또 엔진의 완성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체 추진 로켓으로도 목성까지 이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 우주선의 자체 추진력이 아닌 우주에 있는 힘을 이용하여서 가속력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방법입니다. 어, 결국 이 탐사선인 갈릴레오는 발사 4개월 후에 금성에서 초속 2.2km의 가속력을 추가로 얻게 되었고 다시 10개월 후에는 지구로부터 초당 5.2km의 가속력을 다시 2년 후에 지구에서 초당 3.7km의 가속도를 얻어서 총 초당 11.1km의 가속력을 얻게 되어서 6년 항해 끝에 무사히 목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가 무엇인지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그, 어, 행성의 이 물체가 지금 조금 탐사선이 이제 행성을 향하여서 V라는 속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사선이 이 행성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탐사선은 이 행성과 함께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정민 학생, 네. 네, 부산 갈 때 네. 걸어서 4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부산에 4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 네, 차 안에서 그러면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었어야 했겠네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차 안에서는 달릴 필요가 없나요? 네. 왜 그렇지요? 앉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앉아만 있어도 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부산까지 이동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탐사선이 행성의 영향력 안에가 있게 되어지면 이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사선은 가만히만 있어도
빠른 속도로 우주를 운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스윙 바이, 플라이 바이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이 공전 에너지를 뺏어서 나오게 되어지면 이 탐사선의 속도는 초기 속도에서 이 행성의 공전 속도의 2배에 달하는 가속력을 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를 이용해서 이 탐사선이 자체 추진력이 아닌 행성의 에너지를 빼앗아서 추진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민 학생, 네. 정말 그 우주 여행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연료가 소비되어지고 또 좋은 엔진이 필요한데 엔진을 더 크게 만들거나 연료를 더 많이 담지 않아도 이렇게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를 이용해서 이런 가속력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또 효율적인 탐사가 될 수 있겠지요. 네. 혹시 이정민 학생도 장래에 이런 스윙 바이 또 플라이 바이를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정민 학생이 이제 스포츠 그 지도자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정민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또 여러 경제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이런 가속력을 또 어떤 외부의 도움력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멀리까지 또 이정민 학생의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정민 학생 네. 주변에 돈이 많은 친척이나 또 고위직의 또 이런 친인척이 혹시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정민 학생이는 스윙 바이나 플라이 바이 할 수 있는 이 행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정민 학생에게는 좋은 행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올해 난 신문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올해 2월 달에는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학생들이 임용시험에 94명이 합격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몇 명이 임용되었는가 살펴보니까 93명이 또 임용이 되었고 그 전전해에는 100명의 학생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라는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의 힘으로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그들이 그 기존에 제출되었던 이런 문제라든지 또 선배들의 경험들을 공유하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청해진이라는 이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청해진이라는 것은 청년 해외 진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석대학교의 재학생들이 미국이라든지 또 해외의 유수의 특급 호텔에 함께 인턴으로 참여하여서 또 이들이 현장의 경험들을 익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1급 호텔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4학년 15명을 또 2학년에서 3학년 52명을 또 미국 괌이나 또 사이판 또 미국 본토의 1급 호텔에 인턴으로 파견하여서 지난 4년 동안 51명이 세계 유수의 1급 호텔에 취업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이 백석대학교가 또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윙 바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민 학생, 네. 근데 우주를 탐사하는데 자체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행성의 에너지를 빼앗아서 가속력을 얻는 것은 비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혜로운 것이지요. 네. 많은 그 연료를 줄임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오염도 줄이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가속력을 얻어서 더 멀리까지 탐사할 수 있는 이 스윙 바이나 플라이 바이처럼 우리 이정민 학생도 우리 백석대학교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또 우리 학생들이 더 멀리 또 더 넓은 세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민 학생도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지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스윙 바이나 플라이 바이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나는 자체 엔진만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반장이 말하는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와 또 교수님과 또 우리 사회가 보면 또 그 해외 대학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여러분이 적은 비용으로 또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또 여러분들이 꿈과 또 여러분들의 소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라고 하면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여러분들이 백석대학교가 또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이 플라이 바이 또 스윙 바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정민 학생도 참여하겠지요? 네. 네, 이제 준비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철학자 데카르트는 근대적 사유로의 전진을 위해 거친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이성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우리 교재의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인 이성적 존재가 되려고 하면 감각을 불신하라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연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장이란 물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체를 연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즉,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는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연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연장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모든 공간이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균일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공간을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속성을 연장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연장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자연에서 추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 역시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연에 속하고 따라서 하나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천사나 정령같이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자연에 존재할 자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데카르트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자연에서 애니미즘도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 생명적인 것이 있어서 자연계의 여러 현상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 또는 원시 신앙을 이제 과학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장, 네. 네, 이 반장은 혹시 살아가면서 귀신을 보거나 또는 어떤 그 영적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거나 또 이렇게 체험한 일이 있었는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우리 이 데카르트는 사람이 그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 물건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공기라는 물질, 또 어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물체로 꽉 차여 있고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다른 것이 겹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또는 신적인 그런 존재들을 인간의 또 활동 영역에서 배제한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16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영향으로 17세기에는 물리적 세계 전체를 신이 창조한 거대한 기계장치로 간주하는 시각이 태동하는 시기였으며 이른바 기계론적 자연관이 이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들의 움직이는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곧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철학관은 또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또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마술적 자연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술적 자연관은 점성술이라든지 연금술과 같이 자연 안에 숨겨진 힘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 기계론적 자연관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신성을 재개함으로써 순수하게 물질의 운동만을 가지고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세계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1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665년에 로버트 후크는 미시 세계를 탐구한 미크로그라피아를 출판하였습니다. 후크는 육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서 코르크가 방 모양의 작은 구조로 나누어진 것을 현미경 관찰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후쿠에게 있어서 이 모습들은 마치 당시에 수도원의 사제들이 기거하던 독방에서 착안하여 최초로 세포, 즉 셀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16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미시세계에 대한 로버트 후크의 연구는 진드기나 파리의 눈과 같이 작은 곤충들이 아주 세심하고 정합적인 기계장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후크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조차도 고배율의 현미경만 있으면 그 구조가 기계적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는 확신을 인류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이 로버트 후크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진드기의 이런 모습을 직접 묘사한 사진입니다. 우리 교재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우주론에 따르면 천체는 에테르와 같은 물질들이 소용돌이 침으로써 그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혜성은 소용돌이에서 가끔 버려지는 물질로 간주하곤 하였습니다. 또 16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는 심장을 펌프로 또 근육은 용수철로 또 신경은 실의 연결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람의 몸도 하나의 이런 조직으로 또 기계적인 장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확대하면 기계적 자연관 또 기계적 세계관은 태풍이나 해일 또는 지진 등 자연적인 현상들을 기계적인 이 지구의 변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66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는 신이 최초로 원자를 창조하여 그것에 운동의 속성을 부여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창조한 물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결과적으로 신의 영역을 축소하였다라는 이유로 종교계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7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정민 학생, 네, 혹시 이정민 학생은 종교가 있는지요? 무교입니다. 아, 무교예요. 네, 우리 이정민 학생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그 자연의 힘만으로 움직이고 생성되어지고 또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절대자 또는 신의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또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로 보는지요. 우리 이정민 학생은 무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관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요? 어,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어떤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절대자가 이 우주를 섭리하고 있고 또 이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지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정민 학생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정민 학생에게 있어서 어, 이정민 학생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마술적 세계관 또는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나눠본다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술적 세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정민 학생은 이제 이 지구나 또 사람의 이런 어떤 생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절대 신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 활동이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수업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는지요?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답안을 쓸 때에 여러분의 관점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정민 학생은 네,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 법칙이라든지 이론을 무시하는 입장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이 자연관을 우리가 동시에 또 충돌하지 않고 또 이것을
모순되지 않게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정민 학생은 이제 오늘이 10일차 초인데 네. 이제 앞으로 한 4주차 내에 이런 그 마술적 자연관하고 또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우리가 어, 그 생각을 하고 또 이 두 주장의 장점과 단점들을 또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깊은 생각과 또 다른 학우들의 의견들을 또 이렇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합니다.